돌아와 이 바보 같은 남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거들먹거리는지 용서할게. 이 남자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나를 지옥 깊은 곳으로 끌어들인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올해 44세가 된 지극히 평범한 주부 제니퍼다.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과 일을 매일 하는 편이다. 조지와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다. 결혼 직후에 결혼 생활을 반성하고 있었다. 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예뻤던 기억이 난다. 장례식 때문에 바빠서 집을 짓기 힘든 시어머니와 소통하느라 애쓰고 불임 치료를 받음. 당연히 아이가 없었고 원했고 노력했지만 둘 다의 문제로 인해 축복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논의한 끝에 우리는 둘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조지가 그를 초대한 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아내라는 것의 일부야.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때쯤이면 조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지. 어느 날 이번 주말에 내 동료 집에서 베이비 샤워가 있어서 나는 모두 갈 거야. 그렇죠. 조심하세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주말에 보내기 힘든 하루. 집안일과 청소까지 다 끝내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크게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제니퍼는 조지예요. 거기 시어머니가 통화 중이셨어요. 조지는 지금 밖에 있어요. 동료의 베이비 샤워에 가는데 내가 그녀가 잠시 침묵했다고 하니까 조지는 어디로 가나요? 한숨 쉬네. 제니퍼 알잖아. 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조지도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해야 할지 어려워요. 그는 정말 친절한 영혼이니까 들어야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알았어.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결혼이 시작된 이래로 나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는 아마도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우리의 결정이었을 거야. 여자의 가치는 아이를 낳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조지와 결혼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지와 나 둘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내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녀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불임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물론 그녀는 가끔씩만 전화하고 집에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화의 빈도는 아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일 것입니다.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여유롭게 지냈어요. 그날 집에 오니 술을 꽤 마신 것 같던 조지가 오후 7시쯤 돌아왔습니다. 안녕, 너 꽤 취한 것 같아. 그래, 좀. 보통 조지는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지 아니면 생각에 잠긴 건지 소파에 앉아 물 한 잔 건네줬어. 괜찮니? 응, 고마워서 가져가서 마셨어. 한 번에 아기를 봤어요. 너무 귀여워서 좋네요. 솔직히 저는 조지에게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했지만 현실을 직시할 때마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찔려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지 궁금해요. 조지가 그런 말을 불명확하게 했어요. 내가 그 말을 꺼냈을 때 그는 이미 소파에 누워있던 말을 꺼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그가 아이를 원한다는 뜻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졌나 봐. 아기를 가까이서 보고 왜 술고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날부터 조지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 야, 오늘 저녁은 너야? 제일 좋아하는 페퍼 스테이크야. 그래서 평소에는 조지가 신이 났을 텐데 반응이 유난히 미지근했을지 어쩌면 일에 지쳤을지 어쩌면 이럴 때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잠시 후 내가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번 주말에 쇼핑하고 싶은데 태워주실 수 있나요? 연료가 아깝습니다. 혼자서 가세요. 하지만 혼자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음식 맛없어. 집에 있으면 청소라도 좀 해라. 나한테 말 걸지 마. 조지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병에 걸린 게 아닐까? 뇌종양이 있으면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들었어. 데려가려고 했어. 병원에 갔는데 내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이혼하고 싶어. 그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왜 갑자기 갑작스럽지 않은지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내 나이 42세 올해는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 시간이에요.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미리 전화했어야지. 그 옆에 앉아서 그녀가 말했어. 내 입장을 이해하니 왜 스스로 물러나지 않니? 그게 다야.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림받고 나 자신이 깊은 나락에 던져진 것 같아서 말 한마디 없이 눈물이 흐르고 말없이 앉아만 있던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계셨다. 처음부터 자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집에 데려와서 물론 자녀를 가질 것입니다. 그녀가 내 결점을 지적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에게 이혼에 동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한 부부였던 이유 나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헌신했지만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공허함을 느꼈고 슬프고 할 일도 없고 울기만 하는 마지막 친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혼 서류의 친절함 아마도 그가 아이를 심하게 원했다면 그를 놓아주는 것이 친절했을 것입니다. 나와 부모님은 많이 걱정했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 울며 하루를 보냈지. 어쩌면 내일이 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지 어쩌면 내일은 다였다고 말해줄지도 몰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짓말뿐이지만 내 친구 매기가 제니퍼를 만나러 왔는데 그 남자가 당신을 때리게 놔둘 수는 없어. 당신은 줄곧 좋은 아내였어. 매기가 말하길 매기는 내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라고 했어.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연락 주시고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강하고 착한 여자예요. 이 세상에는 별만큼 남자도 많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지 못함. 결혼하기 전에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함. 20년 가까이 공백을 무릅쓰고 회계사 일을 한 매기에 소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음. 결혼 후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자격을 취득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하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매기 덕분에 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매기 부모님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안도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퇴근길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 시어머니 그 미소가 나를 불편하게 했어. 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급하다고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지. 잘 들어. 여기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억지로 갔던 그 카페로 들어가자. 카페로 데려가. 원하면 다시 오세요. 조지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당신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느낌 미안해요. 네? 곁으로 돌아와요. 조지는 전 남편의 말에 웃을 뻔했다고 했어요. 아니 웃을 수가 없는데 웃음을 감추려고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계속 나에게 했던 말을 소중히 여기는 내 반응을 착각한 걸까? 나는 5년 동안 내 생각을 했어. 너도 똑같았지. 이혼 후에도 잊지 못했지. 조지는 너를 걱정하고 재혼하지 않고 기다렸다. 어머니는 덧붙여서 내가 돌아오면 결국 재혼하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당신이 했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당신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다고 그녀가 설명했어. 그게 다였구나. 지금 당장 돌아와 사랑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웃음이 터져나왔어.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렇게 행복했나요? 제니퍼 오늘부터 우리 집에 오세요. 둘 다 농담은 삼가해주세요. 이제 노예로 돌아갈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택에 따라 미혼이 아니고 재혼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독한 이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좀 쉬세요. 테이블 위에 커피갑을 올려두고 카페를 떠나려던 참에 어떤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내가 돌아왔어요. 그 여자가 내 품에 뛰어들었어요. 소피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 널 봤어. 엄마. 그 여자애가 활짝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조지와 그의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엄마 오늘 저녁은 뭘까? 햄버거는 뭘 먹을까? 난 햄버거를 좋아해. 조지는 나와 소피 사이를 오갔다. 입이 떨리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재혼했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그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제 이웃들이 제 현재 상황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네.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넌 날 떠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조지는 머리를 손에 쥐고 중얼거리며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야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재혼할 텐데 소피한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다가갔는데 네가 찾아와줘서 다행이다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 사실 너 덕분에 이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사람 만났어.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조지의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워서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고 말했어요. 이혼 직후 지난 5년간의 고충 전 시어머니는 중년의 과체중 남성 조지와 결혼할 젊은 여성을 찾기 위해 분주했지만 조지가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땐 그런 시어머니가 힘들었을 텐데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동거에 들어가도 성과가 없었어요. 빠른 재혼의 꿈이 가혹한 현실에 부딪혔고 조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으니 전 시어머니도 그러셔야죠. 왜 나를 다시 데려오지 않는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내가 5년 후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친절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7살짜리 딸이 있어서 지금은 매우 행복합니다. 매기스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팅하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둘 다 이혼하고 결국 결혼하게 되면서 잘 됐어요. 소피랑 사이좋게 지낼까 걱정했는데 재혼한 지 거의 4년 정도 됐는데 정말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내 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